속보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 가지 세부 소상공인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10분 안으로 빠르게 정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평가해 주십시오. 어떤 지원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관계부처 협동으로 해서 공문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민생 토론회 개최했다 보고요. 주제는 이랬습니다. 소상공인이었어요. 주제는요. 소상공인 지역상권 민생토론회,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요. 소상공인 참석자가 묻고 정부 담당자가 답하는 문제 해결형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규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역 활력 제고, 이 세 가지인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배달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소상공인 분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이거 12차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그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네요. 중개수수료를 2에서 7.8%, 현행은 9.8%거든요. 이거를 낮췄죠, 이번에.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하위 이렇게 해갖고 상위에 35%, 7.8%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위 20%인가요? 이런 분들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하위와 상위 이렇게 나눠서 이제는 중개수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서 3년간 뭐가 배달 이용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자리를 잡아가면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좋죠. 무료로 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0원인 뭐 배달비를 따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거는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한 5에서 14%입니다. 이거를 좀 인하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건 팩트니까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평가는 여러분께서 소상공인 4대 피해 규제를 또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생업에 4대 피해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이 고객 변심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이죠. 이거는 이제 카페들 뭐예요? 일회용품인데 내가 이거를 매장에서 일회용품 가지고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 변심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가지고 갈게요. 그러다가 몰래 들어와서 매장에서 먹는 이런 거. 과태료 3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예, 300만 원입니다, 이거. 좀 세요,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객 변심으로 의한 거는 사실상 이제 주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는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면책 행위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광고 마케팅사 사기꾼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주 실질적인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노쇼 고객들이죠. 그래서 노쇼 고객에 대한 방지인데요. 소비자 분쟁 기준 개정을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소상공인들의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악의적인 리뷰 댓글 있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하신 분들 리뷰 댓글 골치 아픕니다. 이런 악의적인 리뷰 달리면 이거에 대해서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에 신고를 하면은 좀 빠르게 알아보겠다, 검토해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골목상권 활력 제고 이 얘기인데요. 상권 활성화인데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역 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그래서 상권 기획 전문 인력을 1000명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겠네요. 그 상권 기획 전문 인력이 누굴까? 사례가 더본코리아 예산시장, 어반플레이 연희 연남,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합니다. 1000명을 육성, 이런 사람을 1000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상권 등과 함께 주택가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골목 상권의 지역 대표 상권을 육성한다. 한마디로 이제는 지역 대표 상권 좀 만들어서 뭐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찾아오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을 좀 개선했네요. 인구 감소 지역에 50개 이상 이렇게 해서 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골목 상권 살리겠다. 신흥 골목 상권 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역 청년들 혁신 주체를 유입하고 로컬 콘텐츠 활용과 도시 여건 제도를 위한 직주락형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청년들이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창작 공간을 조성 확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에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리에이터들, 뭐 이런 어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뭐 다양한 창작을 시도해서 뭐 창조적 교류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자, 그 평가는 이제 여러분께서 해주시지만 정보는 또 제가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손실보상에 대한 이 얘기와 그 다음에 10년 분할상환, 세 번째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규 대출, 그죠? 이런 금융적인 얘기는 전혀 없네요. 오늘 없잖아요. 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는 전혀 이런 내용과 글쎄요, 좀 멀어져 있는 얘기라고 할까요? 소상공인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보상과 10년 분할 상환과 신규 성실상환자 분들을 위한 신규 대출 당장 급한 불 꺼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참여하신 분이 소상공인, 상권기획자, 학계 전문가, 정부 지자체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네, 뭐 초대가 와야죠. 저 솔직히 오늘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잖아요. 12월 초에 한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초면은 다음 주쯤에 하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오늘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12월 2일이잖아요. 월요일. 그럼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런 분들이 다 왔다는 얘기는 이미 다 세팅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짜 뜬금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란 말이야? 그날이 오늘이었어?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말을 아껴야 되겠죠. 당사자는 정말로 주인공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왜? 소상공인 대책이잖아요. 오늘 내었던 내용이 소상공인 지역상권 민생토론회잖아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제가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잖아요. 여러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죠. 그죠? 그 어떤 평론가, 그 어떤 전문가 그런 분들 얘기가 아니라 당사자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YTN 제가 나가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금리 동결에 대한 이유도 있고, 당연히 금리 동결 뭐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아파트 대출, 가계 대출 부담도 되죠. 금리 인하해주면 더 대출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가계 대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리 인하하자고 해서 마치 제가 뭐 부동산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승론자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진짜 딱 하나 이유였어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딱 하나 이유가, 저는 진짜 소상공인 분들하고 여러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구나, 소상공인 분들이. 그거를 안 거죠. 그거를. 이게 숫자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데이터만 보면은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진짜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완전 초토화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내수 살려야 된다. 일단 내수가 우선인 것 같다. 예, 제가 그래서 미리 YTN 가서 얘기하고 나서 제 말대로 되니까 막 사람들이 그제서야 댓글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진짜 저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수가 저는 일단 살려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완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와, 이거는 진짜 뭐 데이터를 봐서는 안 보여. 그냥 막 보고서 리포트 보면 안 보여. 만나봐야지 아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소상공인들을 만나봤을까요? 진짜 여러분을 만나봤을까? 만나보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신문이라든지 뭐 누가 올린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나온 대책일까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내소가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 통해서 알게 되고, 여러분의 그 많은 댓글, 그걸 통해서 제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내년도 더 어려울 거예요. IMF가 경고한 거 아시죠? 보고서 통해서 내수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최근에 IMF가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 이제는 내수 진짜 내수 회복이 너무 더디다 이거예요. 내년도 진짜 내수 살려야 됩니다. 예. 돈이 돌아야 돼요. 지금 너무 안 돌아갔고, 아마 제가 오늘 방송 또 YTN 출연했는데, 제가 보통 방송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활기차게 하거든요. 진짜. 예, 보신 분은 아니고, 오늘, 보여드릴까? 내년도가 더 이제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 지출을 좀 늘려줘서 좀 돈풀기가 돼갖고요, 좀 경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예. 아마 오늘 제가 오늘 이제 YTN 출연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 초코플레이션, 카카오 가격으로 원전 정보는 10분 안에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약속 다 지켰어요. 지금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셔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정보 10분 안에 다 드렸으니까요. YTN 나가서 오늘 또 얘기했던 게 뭐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제 말씀드렸죠. 뭐 원재료 가격, 지금 초콜릿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이런 얘기도 했고, 비트코인 또 얘기하고 우리나라 경제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계속 시시때때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신 분 오늘 한번 다 보세요. 오늘 너무 내수가 안 좋아서 지금 좀 재정 지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정부 당국자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긴축 경제고 다 올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예.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아까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 내년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활기차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활기차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예, 재정 지출을 좀 늘려줘야 된다 할 때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년이 되게 더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거의 경기 하방을 지금 가고 있어갖고, 지금 대기업들도 어렵거든요. 지금 대기업들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롯데나 지금 뭐 모든 대기업들, 뭐 유통업계 다 그렇고요.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상황이.
긴축 경영이에요. 내년에 일단 대기업마저도 긴축 경영이고 돈이 거기서부터 또 끊긴단 말이에요. 그럼 중소기업들부터 시작해갖고 돈이 차례대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면 저는 좀 빨리 느꼈죠. 이제 여러분 덕택에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빠르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연초부터 지금 소상공인 살려내야 된다. 이 들어가면 안 된다. 소상공인 살리게 나서야 된다라고 1년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조금 좀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 소상공인 살려야 됩니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는 소상공인 살리지 않고는 자영업자 살리지 않고는 힘듭니다. 일단 소상공인도 여러분도 소비자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이 돌겠습니까? 안 돌죠.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평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얘기, 그 얘기 했고요. 오늘 나왔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뭐 누구를 비판하고자 그게 아니라 일단은 소상공인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어떤 건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왜 어렵고 지금 소상공인 도와주기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이유 왜 어려웠는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작업이 저는 필요한데 그냥 전혀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딱 하나입니다. 그냥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여러분 여정 채널을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소자공 카페 통해서도 많이 듣고 힘내시고요.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라고 제가 또 방송 나가서 열심히 또 소상공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